네, 안녕하세요. 킹카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 예전 김현수 선수의 메이저리그 통역을 제가 오늘 모시고 왔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에 김현수 선수의 통역을 맡았던, 한국 이름은 이성결이고 영어 이름은 데니 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을 통역을 하신 거예요? 통역을 했던 건 원래 네, SK랑 기아가 미국에 가을리그 왔을 때부터 통역을 네.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야구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현수 형 통역은 이제 1년을 했었죠. 1년밖에 안 했어? 네, 1년.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도 그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제가 처음에 야구 통역이 너무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꿈이 야구 쪽에서 일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병호 선수, 김현수 선수, 황재균 선수 미국에 온다는 걸 알아서 그때 제가 구글에 에이전트 이메일을 다 하나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모든 곳에 뿌렸죠. 그 중에 이제 걸린 것이 이제 그쵸. 김현수 통역이 걸린 거구나. 그렇죠. 이해랑 대표님이 연락을 주셔서 화상으로 회의를 했었어요. 통역을 하려고 딱 처음 만났을 때 그 소감이 너무 궁금해요. 일단 진짜 크다. 크지. 진짜 현수 크지. 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뚱뚱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리고 되게 등치가 있고 이해랑 대표님이랑 같이 나오셨었는데 이해랑 대표 옆에 있으니까 더 커 보여요. 현수가 이 뼈가 되게 굵어요. 현수가. 네. 그래가지고 진짜 신기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수가 딱 왔잖아요. 이제 미국에 도전해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스프링 캠프 먼저 시작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이랑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르단 말이죠. 이 먹는 거라든지 선수 생활하는 거라든지 언어라든지 많은 게 달랐을 텐데 현수가 좀 가장 이거 한국이랑 너무 많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좀 있을까? 일단 처음에 현수 형이나 저나 둘 다 초짜라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의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현수 형이 적응력이 되게 좋고 눈치가 빨라서 튀지 않으려고 저한테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대로 그쵸? 움직여. 그 말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수가 그러면 가장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을까? 그렇죠, 있죠. 얘네는 연습 이거밖에 안 하나? 이거 벌써 끝났어? 그렇죠. 보통 스프링 캠프 하면은 보통 1시쯤이면 다 끝나잖아, 그쵸. 훈련이. 한 8시에 나가서 1시면 다 끝나요. 그렇게 현수 입장에서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현수를 딱 스프링 캠프 때부터 같이 지내봤잖아. 그러니까 현수는 좀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감이 왔을 것 같아. 스프링 캠프 지내보면서. 좋게 말하면 되게 똑똑하고 눈치가 진짜 빠르고 안 좋게 안 말하면. 좋게 말하면 눈치가 너무 빠르고 똑똑하니까 눈치 주는. 눈치를 주는. 그러니까 형보다 제가 늘 느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은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 너는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이제 갓 온 나보다 모르냐. 근데 이제 그러게요. 왜 몰랐을까? 왜냐면 이 선수들은 그 무슨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알거든요. 이런 훈련을 하는구나. 눈치껏 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야구판에 처음 들어와 봤으니까 무슨 훈련을 하는 거지? 라는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수가 눈치가 빠르니까 현수가 아마 얘를 이끌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현수의 약간 매력 포인트. 이런 부분이 현수는 좀 매력이 있다. 현수 형의 매력 포인트는 돈을 진짜 잘 썼다. 저는 이제 형이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루키 개념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은 내가 이미 성현아 너 8년 차야. 7년 차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루키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뭐 이런 거 장비 나눠주고 저랑 똑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거의 1000경기를 넘게 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1, 2년 차, 3년 차 되는 애들을 저는 조금 야, 너 나보다 경험이 많이 없잖아.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야, 나 한국에서 몇 경기 뛴지 알아?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그랬어요. 나 몇 경기 뛴지 알아? 나 1000경기 넘게 뛰고 왔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 마이너에서 1500경기 뛰고 왔어. 할 말이 없는 거야, 갑자기. 마이너에서 1500경기 뛰고 왔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저희를 루키라고 생각을 하지, 예, 걔네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현수가 한 시즌을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현수도 잘해야 약간 통역도 같이 기분이 좋잖아. 그죠? 이게 좀 이런 기분들이 조금 묘한 감정들이 좀 들었을 때가 있어. 일단 그 캠프 때 현수 형이 제 기억에는 그때 기록을 세웠었을 거예요. 몇 타석 연속 무안타. 그래가지고 질문이 늘 똑같았어요. 왜 못하냐? 그러면은 쟤들 적응 중이다. 어저스먼트를 하는 중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받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즌 들어가기 직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단장이랑 감독이랑 불러서 너 한국에 돌아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현수 형이랑 저랑 현수 형은 그때도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한국 가려고? 아니죠. 마이너리그로 가겠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이해랑 대표님한테 늘 들었던 게 성결아, 우리는 그 계약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현수가 혹시라도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한국은 새벽이었는데 제가 화가 난 거죠. 얘네들은 지금 스프링 보고 뭘 벌써부터 내려가라 말하냐. 그래서 현수 형은 근데 성렬아, 근데 야구는 감독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형 여기서 우리 대답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이랑 일단 얘기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날은 대답을 안 했죠. 그래서 현수 형이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마이너 안 가겠다. 그리고 첫날에 저희도 지금 확실히 몰라요. 저희는 이제 그라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야유인지 아니면 그 환호성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듣고 이게 좀 안 좋게 여론으로 나갔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그때 한참 그 말이 있었어. 마이너를 이제 성적이 안 좋았어. 스프링 캠프 성적이 안 좋아서 마이너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약간 그때 현수가 계속 이제 안 가겠다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관중들이나 이제 팬들 입장에 봤을 때는 팀에서 왜 안 가고 버티고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와, 현수도 그때 되게 힘들었었겠네. 현수 형은 저보단 나았어요. 제가 오히려 감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난리씨가 형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어쨌든 그 한 시즌을 버텨가지고 그래도 잘했잖아. 잘했죠. 그게 잘했어요. 이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이너에서 좀 더 너가 좀 더 타석에 많이 들어가서 경험을 좀 쌓고 올라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을 가라고는 잘 안 하거든. 그거는 아예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잘 버텼으니까 그래도 현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시즌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이제 이 성결이라는 친구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의 룰도 좀 잘 알고 하지만 이 통역에 있어서 약간 실수가 없을 수가 없거든. 이 언어의 이 장벽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거는 제가 정확히 어떤 통역을 어떻게 잘못했는지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영어를 못하는데도 눈치로 그렇지. 알아듣고 그렇지. 제가 무슨 말을 하니까 이 말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혹시 내가 잘못 말했나 다시 물어봤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은 거예요. 통역이 잘못 알아듣고 선수가 똑바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수 형이 신기했죠. 언어를 모르는데 이 감으로 맞출 수도 있구나. 왜냐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인필더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아웃필드는 조금 덜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비 포메이션이 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야구 용어로 따지면은 야 5, 6관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코치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통역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 저기 5, 6홀로 더 가야 된다. 그쵸. 근데 그때 저희 통역이 야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형, 저기 5번하고 6번 저 구멍으로 가라는데. 그렇게 얘기를 좀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알아들으니까 그걸로 가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세이프티 번트, 기습번트를 이제 코치가 얘기한단 말이죠. 대비를 해라. 그러면 이제 통역이 형, 그 살아있는 번트, 세이프티 번트, 살아있는 번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주변으로 이렇게 통역할 때가 있어. 이 야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제 눈치껏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잖아. 현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알죠. 거를. 현수가 어떤 스타일이고 알잖아. 정말 통역하면서 이 부분은 너무 솔직히 좀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거든. 있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현수 형이랑도 어. 저도 늘 좋았던 게 아니고 저희 둘도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어. 저희가 부딪혔던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빨거리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형이 좀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예의를 늘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하영 대표님한테도 늘 들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는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다른 선수들이랑? 아니요 현수 형이랑 그래? 그죠 약간 대표님은 너무 제가 풀어질까봐 걱정을 한 거죠. 너무 막 애처럼 굴까봐. 사실 현수 형이랑 저랑 5달 차이밖에 안 나긴 하는데 네, 형은 빠른이고 저는 이제 그냥이고 한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현수 형한테는 너무 거리를 두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너무 벽을 친다. 현수가? 그쵸. 그리고 형은 그게 서운했던 거고 저는 현수 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돌이켜보면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이 아무래도 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기가 한 3시간 반 됐었단 말이에요. 한 2분 정도 쉬고 계속 얘기해요. 말이 진짜 많았어. 현수가 말이 진짜 많아요. 같이 만나면 이 말할 틈을 안 줘요. 현수가 만나면.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벽을 치니까. 그쵸. 이제 현수가 이제 좀 서운해 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시즌 끝날 때쯤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해가 좀 풀렸죠. 현수 형은 좀 더 편한 동생이 이제 그런 되게 원했고 저는 직장이니까 밖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야구장 내에서는 안 그러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입장을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이게 좀 모든 거를 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사람이 현수는 필요했던 건데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벽을 치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야.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또 현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FM 스타일이잖아. 그죠. 되게 정직하고 정확하고 그죠. 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통역 입장에서 좀 배웠던 것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많이 있죠. 솔직히 가장 많이 배웠던 건 약간 work ethic? 약간 진짜 이런 사람이 미국에 오는구나 라고 느꼈어.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 안 치는 그런 자기 관리가 진짜 잘 되는 사람이었고 그때 결혼을 이제 막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놀 때도 딱 정해요. 요만큼. 요만큼 딱 하고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네, 좀 결합을 조금 달랐던. 그러면 이제 현수가 미국 왔을 때 처음 루키니까 아무래도 미국 선수들이 봤을 때는 현수가 루키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 그 스프링 캠프 때 말고 나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선수 한 명이 장난을 치는데 현수가 열받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원정 경기가 끝나고 비행기 타고 다시 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루키들이 맥주를 이렇게 들고 하나씩 뭐 맥주 마실래?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루키들이. 근데 그거를 저한테도 시켰었는데 그때 베테랑인 선수가 누구였냐면 AJ 버넷이 있었어요. AJ 버넷이 너는 루키 아니야. 너는 하지 마. 하고 저는 안 했어요.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현수도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현수 형은 굉장히 시스템을 잘 순응하는 스타일. 이게 절대 대들지 않고 맥주, 그러니까 형이 알아서 되냐? 맥주 챙겨야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현수와 좀 이런 에피소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옛날 김현수 선수의 통역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또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뭐 현수 형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현수 형이 워낙 혼자 잘하니까 뭐 제가 뭐 부탁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형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팬들의 사랑 이제 은퇴할 때까지 받아서 이제 행복한 남은 야구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그리고 제가 좋으면 여길 꼭 누르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